722년 당나라. 흑수말갈 추장이 당현종을 찾아왔다. 현종은 그를 크게 반기고 벼슬까지 내리며 환대한다. 그 후 흑수말갈은 2년 동안 사신을 4번이나 파견하며 당과의 교류를 이어나갔다. 725년 당나라는 흑수말갈 영토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까지 파견하며 발해를 압박했다. 저 선생님, 근데 아까 발해 세울 때 말갈족이 같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말갈족하고 흑수말갈족하고는 뭐 같은 건가요? 이름이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말갈족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냐면 사는 지명에 따라서 짓게 되는데 흑룡강 들어보셨죠? 흑룡강. 그 흑룡강을 옛날에는 흑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흑룡강 일대 사는 말갈족을 흑수말갈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흑수말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뭐 사냥도 하고 뭐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로 뭐 옷도 해 입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과의 어떤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과의 교육을 할 때 그 관리를 해줬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발해였던 거죠. 발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관리를 했는데 이 시점이 되면은 말갈이 바로 당하고 이 흑수 말갈이 바로 당하고 교육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 흑수말갈은 뭐 발해한테 기댔던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당이랑 직접 교류를 하게 된 걸까요? 그건 당시 국제 정세를 봐야 되죠. 네네. 당시 그 발해하고 그다음에 당 사이에는 이제 거란이 있었고 가래 북방에 이제 흑수말갈이 있었고 이 국제 관계가 복잡하게 이제 얽히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발해죠. 네. 발해. 발해고 이쪽이 흑수말갈입니다. 그리고 당은 어디 있죠? 거란이 여기. 네, 거기가 거란이 일이 어떻게 있고요. 알았어요? 여기 있고 돌고리 여기 있죠. 그리고 저기 당- 있어요, LED. 저거 안 보고 한 거예요, 선생님. 안 봤어요, 맞아요. 안 봤어요. 진짜예요? 아니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당나라에 있고요. 이야, 예습 진짜. 철저. 저거 방송에서 지워주세요. 시원시원하고 진짜 맞췄어요. 저 진짜 맞췄어요.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자,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당하고 발해의 관계잖아요. 예. 근데 당이 흑수말갈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발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끼어요. 그렇죠. 발해 입장에서는 당과 흑수말갈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흑수말갈이랑 당이 이렇게 결탁을 했으면 발해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겠네요, 이거 지금. 불안해지죠. 이 사이를 끊어버려야 되는 이게 거죠. 어떻게 끊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발해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문이한테 너 가서 저 흑수말갈 좀 손 좀 보고 와. 라고 이제 명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토벌군 사령관으로 이제 동생을. 그렇죠. 네. 아니 뭐 교류한다니까 안 되지. 싫어 가. 라고 이제 명을 내린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대문이는 어떤 스타일? 좀 이렇게 온건한 스타일. 대당 온건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이 지금 가라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당나라가 지금 엄청난 강대국인데 이 흑수말갈하고 지금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 당과 손잡았던 흑수말갈 치면 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람들 많고 군사 한 10배 되는 그 군사력이 있는데 이거는 당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고 발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당에서 또 생활을 해봤으니까 이 당의 군사력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좀 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동생 그렇죠. 입장에선. 당은 동북아시아를 제패했던 고구려도 멸망시켰고 또 대문에는 당에 가가지고 당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당과 흑수말갈의 연결을 차단하면서 흑수말갈을 공격하면 이건 당을 자극할 수 있다. 그 점은 이 신생국가인 발해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이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문희의 의견도 지금 들어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다 지금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무왕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이런 문희의 의견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면 뭐 계속 지원아. 전쟁을 네. 어서 가서 쳐라. 형, 근데 형은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형 이름이 무예니까 그렇겠지만 난 문예라고. 그리고 당 치다가 이거 우리 발에 큰일 나면 어떡해 하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지금 좀 짜신 거예요? 지금 직성에서 하는 건데 애들이 대단하네. 너무 나약한 문예를 보고 있어. 나약한 분이 미소년. 이제 써여가서 너도 한번 쳐봐라. 형 왜 꼭 전쟁을 해야 하나요? 당나라의 흑수말같이 협공했을 때를 대비해서 방어체계를 다듬으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꼭 읽어야 되겠네요. 발령기. 두 분은 좀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발해 건국 지금 초반부잖아요. 네. 발해가 어떤 나라냐면 다종족 연합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 종족들이 지금 연합을 맞아요. 만들어진 건데 초창기에는 지금 사실 이 여론을 하나로 좀 묶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공공의 적. 아, 그렇지. 외부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수말가를 치면 이 종족들이 좀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왕권도 강화시킬 수 있고 정말 일석이조의 어떤 그 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칩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고요? 가능하죠. 무왕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 지도에서 보다시피 당 북쪽에 돌골이 있고 당과 발해 사이에 거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골과 거란이 어떤 경우에는 당에 복속되기도 하고 네. 또 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립해가지고 당을 위협하기도 하고 네네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 시기에는 이 돌골과 거란이 당을 통제 밖에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해의 무왕 입장에서는 거란과 돌골과 손을 잡거나 또 돌골과 거란이 당의 반당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설사 흑수말가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당이 발해를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형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나름 찬스였군요. 공격하기에 좋은 시기였다. 그러면 이제 무왕은 그래서 결국 전쟁을 강행하나요? 어휴. 하는 거죠? 교수님 말씀 그럼 들어보니까. 강행해야죠. 강행해야죠. 그냥 상소 무시 가. 라고 하니까 네. 동생 대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데 어떡하겠어요. 꾸역꾸역 국경선까지 갑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좀 국경선 옮겨주시죠. 꾸역꾸역 가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살아간다. 네, 꾸역꾸역 가는데 형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상소 올린 거예요. 자, 이게 두 분이 상소 받으니까 네. 대문이가 어떨 것 같아요? 무왕이. 발끈. 아니 내 말 안 들어? 너 이거 반역죄야? 부들부들. 전혀 연기를 좀 부들부들하지 않은데 당연히 무왕은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겠죠. 너와. 너와.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령관을 앉히고 공격을 계속 진행합니다. 아, 바로 잘라버렸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 문예의 발길이 발해 쪽으로 가질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 사실 그렇죠. 죽음. 그렇죠. 아니 친형님이라도 지금 좀 상황이 너무 지금 예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문예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아 큰일 났구나. 돌아가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으로 망명을 합니다. 회군이 아니라 망명을 망명을 한다고요? 선택한다고요? 그렇죠. 친당파. 아니 그래도 한때 왕자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당으로 또 그러게. 들어가지? 문예는 당에서 수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 익숙했던 인물이었고요. 또 문예가 당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당의 그 임금이 현종이었는데 양귀비. 네, 양귀비로 유명한 현종이었는데 그때도 망명할 때도 현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현종에 대해서 잘 알고 뭐 둘이 친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의 입장에서는 발해의 왕자가 망명하니까 네.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웬 떡이야. 벼슬을 내리고 크게 환대를 해주게 됩니다. 나 진짜 웬 떡이에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문예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계산을 해봤을 때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남는 장사죠. 네, 왜냐하면은 네. 일단 왕족을 이렇게 인질처럼 데리고 있다는 수하에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에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현종 입장에서 사실은 뭐 문예한테 뭐 집 주고 뭐 벼슬 주는 게 뭐 큰 돈이 드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제 발해 왕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예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딱 여기 나라가 혼란스러울 그렇죠. 그러니까 때 굉장히- 문예를 딱 맞아요. 왕으로 세우거나 뭐 이런 굉장히 식으로 가성비가 좋고 또 아주 냉정한 책략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 카드로 치면 약간 조커 같은 아, 거잖아요. 조커 같은 그러니까 뭐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와일드 카드로 갖고에는 너무 좋은 아, 거. 와일드 카드. 그것도 제 발로 들어왔어. 아, 이거 놓치는 카드 이유가 좀 하시나 본데요? 패를 볼 줄 알죠, 제가. 이거는 완전히 발해로서는 배신한 거죠. 배신이야, 배신. 무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건 선을 완전히 넘은 거죠. 그 반역을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현종 보고 문예를 처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종 입장에서 발해의 요구 사항이 완전히 어거지는 아니잖아요. 네네. 발해 입장에서는 배신자하고 반역을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빼돌렸나? 걔 뒤로? 예, 여기 유배를 보냈다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했습니다. 아, 실제로 유배를 보낸 건 아닌데 유배를 보냈다고 이제 거짓말해. 하긴 대놓고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외교적 외교관이니까. 언어라는 거예요. 그쵸. 네.